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10여 년 전 EBS 세계 테마기행 멕시코 편을 시청하다가 한 매력적인 여행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편에서는 주로 여행 장소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멕시코 편에서는 신기하게도 여행자가 먼저 보였습니다. 분명 방송인데 카메라 앞에서 촬영이 아닌 자유롭게 혼자만의 여행을 하고 있던 한 남자. 오늘 읽어드릴 책 여행생활자의 저자이신 유성룡 작가님입니다. 이 책 여행생활자는 티벳, 인도, 네팔, 파키스탄 등 오지라고 불리는 낯선 세상의 변두리를 홀로 걸으며 그 길 위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생활의 바깥에서 마주한 자신의 내면의 풍경을 담은 책입니다. 유성룡 작가는 여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이란 마치 다음 생에서가 아니라 이 생에서 다음 생을 살아보는 일이다. 여행이란 삶을 등지고 죽음의 냄새를 맡으러 가는 먼 길이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여행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 윈난과 티벳, 파키스탄에서의 여정을 함께 해봅니다. 두고두고 아껴 읽고 또 여러 번 곱씹어 읽고 싶은 문장들. 눈을 감고 그 길을 함께 걷는 기분으로 들어주세요. 여행이 나를 굴리고 다녀서 나는 여행생활자가 되었다. 일생을 여행으로 늙어버린 사람은 다만 홀로 함구하고 바람 속을 걷다가 사라지거나 하겠지만, 그리고 가끔은 그 소외의 몇 구절이 함부로 자유의 이름으로 팔려나가기도 하겠지만, 여행생활자란 말은 내 입 밖으로 뱉어진 그 자리에서 시작해 이미 나를 넘어서서 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돌멩이처럼 그 길 위에서 부림을 당하였다. 문득 떠나와 1년 반이 흘렀다. 길 위에서 수많은 곳을 들락거릴 때마다 내가 알거나 혹은 모르는 것들이 하나같이 그 어떤 장소가 되어서는 내 앞에 펼쳐졌다. 과거도, 그리고 상처의 기억도 장소이며 계절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내 기억 속을 헤맨 듯 하나 여행이 끝날 즈음 해서는 떠나온 이유도 아득한 채로 다만 눈앞의 풍광 속을 타박타박 걷고 있었다. 그 사이 열병에 걸려 몇 번 쓰러지고 깨어날 때마다 나는 몇 개의 말들을 마음에 새기었다. 여행은 끝났다. 구태여 돌아보지 않는다면 길 위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나는 이제 잊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나를 보고 하물며 흩날리는 벚꽃 한 점을 봐도 그날의 뉘앙스들이 면면하다. 이것은 마치 겹쳐진 두 개의 장소를 사는 듯해서 아주 자주 눈앞에 있는 것이 아득하고 아득한 것이 눈앞에 있다. 여행과 생활은 어쩌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몽중몽과 같아 그것이 꿈일지라도 어느 하나 생시 같지 않은 것이 없다. 꿈속에서 또다시 꾸는 꿈은 하마 생시 아니던가. 하지만 그 속에는 이미 꿈도 생시도 아닌 세상 끝에 감각이 있다. 여직 길 위에 있는 사람들아, 너무 외롭거나 아프지 마라. 세상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 있고 못 만날 사람이 있지만 세상 끝에 걸쳐 눈이 눈물처럼 빛나는 그대의 여행은 언젠가 끝이 날 것이다. 사라지지 말고 이 말을 가슴에 새겨다오.
오래오래 당신은 여행 생활자다. 리장의 푸른 밤. 거리에는 수로가 사방팔방으로 이어지고 꽃등의 불빛은 수면에 비쳐 일렁인다. 잉어들은 가지런히 줄을 맞춰 꼬리를 흔들고 그 위로는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교각들이 걸쳐 있다. 대문과 돌담 그리고 처마 밑에 밝혀둔 등불들은 끝없는 골목길로 이어진다. 이곳 리장 고성은 수천의 골목길이 만들어내는 거대하고 신비한 미로다. 그 속을 돌아다니다 보면 방금 지나쳤던 길이 또다시 눈앞에서 이어지고 내가 길을 물었던 사람이 나에게 길을 묻는다. 이곳에서는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이 별 구분이 서지 않는다. 익숙한 것이 낯설고 낯설다는 것이 익숙하다. 이 거대한 규모의 살아있는 고성은 시간을 쥐었다가 천천히 풀어내서 그 미로 속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낸다. 그 속을 배회하는 이들의 기억을 제 몸속으로 빨아들이기도 한다. 이곳을 걷는 이들은 누구나 시간의 감각과 함께 아주 자주 길을 잃게 될 것이다. 고성을 이리저리 흐르는 맑고 얕은 수로를 따라 걷다 보면 작은 연꽃 등에 불을 밝히고 그것들을 물에 띄워보내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달빛 받은 물결 위로 하나씩 멀어져 가는 꽃등은 애절하면서도 슬퍼 보인다. 나는 다리 위에 앉아 세상 인연과 시간의 물결 위로 흘려보낸 기원의 마음들을 하나하나 읽어본다. 세상에 나가 홀로 자라나서 바람에 흔들리다 어둠 속에서 빛날 마음의 씨앗들. 나도 매일 그 곁에 서서 내 마음의 한 조각을 저 멀리로 흘려보낸다. 그대는 살아가고 싶어서 눈이 눈물처럼 빛나던 사람이다. 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대 부디 안녕하라. 미칠 것 같으나 사랑은 결코 치명적이지 않으니 다만 어느 순간에도 부디 그대가 그대이기를 포기하지 마라. 나는 이 물결 위에 너를 띄워보내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으리. 아니, 그런 채 하며 살아가리. 멀리 돌아도 너의 무덤은 다시 나일 것이지만 나는 감히 그 끝을 말하지도 떠올리지도 않으리. 그대를 궁구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리. 언젠가 그대가 이 수로가 이어지는 장강의 기나긴 협곡을 굽이쳐 흐를 때 나는 차라리 지구의 반대편 어딘가를 타박타박 걷고 있으리. 시야에서 꽃등들이 사라지고도 불 밝힌 이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모두들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 이제 그만 그대들도 어서 길을 떠나라. 이곳을 벗어나는 먼 길을 떠나서 그대들의 기원을 맞이하러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라. 그 사이 꽃이 피고 지고 눈이 내리고 녹아나고 할 것이다. 가장 멀리 도는 자가 가장 큰 마음으로 자신의 기원을 다시 맞이하게 되리. 길은 언제나 점점 더 먼 곳으로 이어지지만 모든 길은 자신을 벗어나는 적이 없다. 아무도 두려워 마라. 보람이 없어도 다만 무의의 여정을 극진히 제 속에 새기고 그대 마음에서 흘려보낸 애절한 기원을 다 잊을 때까지 길 위에 있으라. 카일라시 행성에서 보낸 며칠.
산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일생 동안 지은 죄를 씻을 수 있고 10번을 돌면 500년 윤회 중에 지은 죄를 면할 수 있고 100번을 돌면 성불하여 하늘로 오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쉬지 않고 산을 도는데 한 번 도는데 2, 3일이 걸린다. 주민들이 이곳을 신성한 곳으로 여겨 침범을 허락하지 않은 까닭에 과거부터 산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그래서 이곳 수미산은 티베트에서 유일하게 정복되지 않은 유명한 산이다. 이 산은 유명한 만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가장 보편적인 이름은 카일라스 산이며 신산, 캉 림포체 산이라고도 불리나 현지인들은 그저 카리라고 부른다. 다르첸에서 새벽 6시에 출발했다. 깜깜한 어둠뿐이었다. 티베트의 서부이므로 중국의 표준시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새벽 4시 정도나 됐을 그런 새벽에 드디어 카일라시 산의 서쪽으로 들어섰다. 이곳까지 오는 데만도 많은 날들이 걸렸다. 사막의 모래와 초원을 몇 날 며칠 달려야 했다. 그 사이 몸을 씻을 수도 없었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도 없었다. 먹은 음식이라고는 티베트 빵 몇 개와 봉지라면 그리고 반쯤 말린 야크고기가 전부였다. 카일라시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늘부터 나는 3일간 이 산을 한 바퀴 돌게 될 것이다.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과 동쪽을 거쳐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코스다. 그렇다고 산정에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무도 그 산에 오를 수는 없다. 카일라시는 이들에게 더없이 신성한 산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산에 대해 들었었다. 수미산. 세상의 중심에 있다는 그 산이 바로 여기 카일라시다. 하지만 이곳에 오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점점 세상의 끝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이곳에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느꼈을 것이다. 이곳까지 이르는 길은 정말 황량했다. 나무는 물론 사람도 거의 볼 수 없었다. 간간히 몇몇 야생마들과 야크들을 보았을 뿐 이곳에는 생활이란 것이 거의 없었다. 다만 모래와 바람과 높은 하늘과 하얀 구름들이 늘 내 곁을 채우고 있었다. 산의 서쪽으로 접어들자 풍경은 몹시 황량해졌다. 멀리 보이던 굴라만다타산의 풍경도 사라지고 이제는 온통 바위와 모래산 그리고 그 사이에 듬성듬성 꽂혀있는 키 작은 관목 몇이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황량함에는 감히 건드리거나 깨뜨릴 수 없는 정적이 있었다. 이따금씩 돌들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이곳이 침묵의 세상임을 확인시킬 뿐이었다. 이른 새벽에 멀리 보이던 작은 달은 날이 환해지면서 오히려 점점 크고 하얗게 산길을 비추고 있었다. 우주선이 달에 착륙했을 때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밟았던 그 땅들의 풍경을 닮아 있었다. 나는 잠시 아득해졌다. 누군가 이리로 걸어오고 있다. 아니, 끊임없이 넘어지고 엎어지며 나아가고 있다. 이 혹성의 사람일 것이다. 나는 불어 걸음을 늦추고 그 생명체가 내 쪽으로 다가서기를 기다렸다.
붉은색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서너 걸음을 걸을 때마다 제 온몸을 땅 위에 눕히고 있었다. 두 무릎과 팔꿈치, 그리고 이마를 땅 위에 붙인 채 그대로 오래 누워 있었다. 오체투지. 어둠 속에서부터 그녀는 오체투지만으로 카일라시를 돌고 있었다. 나는 그 곁에 멈춰서 버렸다. 그녀는 조금씩 나아갔고 나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이 산을 비껴 사선으로 그녀 앞을 비추고 있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새들은 가끔씩 허공에 머리를 쳐박고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도 가끔씩 허공에 머리를 쳐박고 죽었을 것이다. 이 생에서 저버릴 수 없는 짐이 나와 그대의 어깨 위에 있다. 그 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말은 틀림이 없다. 죽지 않는다면야 일생 동안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없을 것이다. 때로는 가장 깊은 좌절과 막막함이 오히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위안이 될 것이다. 내가 일생을 다하여도 벗을 수 없다는 막막함. 그게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거다. 눈앞으로 카일라시의 북쪽 봉우리가 정면으로 솟아 있었다. 하얀 달빛이 얼음 산정 위로 쏟아지고 있었다. 산은 아주 거대하고 신성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쫄지 않았다. 다만 그와 대면하자 뭔가를 조금 묻고 싶어졌을 뿐이었다. 주변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나는 소리내어 묻는다. 당신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정말로 이 생에서의 업장은 소멸합니까? 그런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업장의 그 난해한 고리를 떨쳐버릴 만큼 내가 현명해지는 겁니까? 여기저기 길 위에서 허공에 머리를 쳐박고 죽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당신의 약속을 믿어 이 산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걷고 있을 뿐입니다. 대답은 없었다. 나는 서 있을 힘이 없었다. 바위에 걸터 앉아야 했다. 몸은 얼어붙을 듯 했다. 그때 달빛이 나를 비추고 있었다. 달빛이 내 뒤쪽으로 커다란 산 그림자를 만들고는 내 쪽으로 환하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대답을 들었다. 마음은 한 번 일어나면 자신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그 마음이 완성될 때까지 그 마음을 위해 활동하거나 불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야 당신은 그 마음의 완성을 꿈꾸지 않을 만큼 현명해져야 할 겁니다. 다음 날 동이 트고 바로 길을 나섰다. 해를 아껴야 할 만큼 다음 숙소까지는 먼 길이었다. 오랫동안 천장터로 쓰였던 돌밭에 들어서자 어제보다 많은 순례자들이 보인다. 중년의 사내 하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3개월 동안 이 산을 돌고 있다고 했고 어느 7순이 넘은 노인은 이 산을 82번째 돌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개 이틀 만에 산을 한 바퀴씩 돌곤 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경이로움보다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져 왔다. 하지만 그곳을 지나고부터는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었다.
5,800m가 넘는 드롤라 패스가 눈앞에 솟아 있었다. 몇 걸음 걷고는 쉬고 몇 걸음 걷고는 쉬고 해야 했다. 고산증으로 숨이 가쁘고 머리가 아파왔다. 내가 가끔씩 바위에 널브러져 있으면 순례자 몇이 오체투지로 내 곁을 지나다가는 멈춰서서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짐을 다 지고 이 코라를 마칠 것이다. 몇 번을 쉬었는지 몇 번이나 물을 마셔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간신히 산정에 올랐을 때 눈앞으로 얼음호수 하나가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얀 얼음의 표면 위에서는 분명 푸른 빛이 났다. 눈이 부셨다. 살굽꽃 지고 이글레스트에 오르다. 여행은 자주 인생의 여정에 비유되지만 여행의 끝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다만 여행의 끝이다. 말하자면 여행은 액자소설처럼 생 속의 생이다. 여행하다 보면 자주 한 생에서 여러 생을 살고 있는 느낌이 든다. 더욱이 생이 꿈이라면 여행은 꿈속의 꿈인 셈이다. 여행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떠나는 일이다. 여행이 사랑보다 귀한 가치여서라기보다는 여행은 인생의 여정을 닮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삶이 그렇듯이 여행하면서 헤어짐은 어찌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진다. 떠나는 나도 알고 떠나보내는 그대도 안다. 하지만 간혹 사랑하는 이를 만나 여행을 멈춰버리는 이들도 있다. 여행을 멈추면 여행은 이제 더 이상 여행이 아니다. 그곳에서 여행자는 이제 생활한다. 생활이란 어쩌면 꿈도 약속도 필요치 않은 무엇일지 모르겠다. 다만 하루하루 차곡차곡 사는 일이다. 길 위에서 문득 여행을 멈춰버리는 이들을 보면 애초에 여행이 절명이 아니듯 생도 절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여행을 멈출 수 있듯 생을 그만 접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아무래도 여행과 우리의 삶은 다만 그저 닮은 점이 좀 있을 뿐이다. 여행은 생활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꿈이긴 하지만 여행 중에 나의 삶을 바라보는 일은 간혹 생시보다 더 생생한 꿈속에서 꿈속 같은 생시를 슬퍼하는 일이기도 하다. 훈자 마을을 가득 덮고 있던 살구꽃 구름 속에서 그리고 그 꽃잎들이 분분히 날리던 바람의 몽유 속에서 나는 잠시 여행을 접고 봄을 살았다. 멀리 설산 라카포시가 눈부시게 빛나던 날, 이 나라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이글레스트에 올랐다. 독수리 둥지 같은 그 위에서 보낸 마지막 밤에는 모든 걸 날려버릴 듯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별들은 쏟아질 듯 총총해서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저 아래 훈자 마을에는 집들마다 흐릿한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지구가 우주라는 거대 바다의 섬이라면 이곳은 흡사 지구의 끝에 펼쳐진 드넓은 밤바다 같았다. 나는 우주의 바람에 불리우면서 많은 상념을 상념들 그대로 물결 위에 흘려보냈다. 그립고 애틋한 것들도 다 쓸려나가서 나는 마치 텅 빈 듯한 착각으로 침대에 누울 수 있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나는 일부러 가장 먼 길을 하산길로 잡았다. 그러고도 그 길을 가다 쉬고 했다.
미루나무 실록들이 여기저기 햇살에 반짝이고 있다. 살구꽃은 이제 없지만 작은 들꽃들이 초록의 풀밭 위로 꽃무덤을 이뤘다. 점점이 날리던 연분홍 살구꽃들보다야 땅 위에서 피는 이 꽃들이 왠지 더 현실적인 느낌이 든다. 날은 이제 완연히 따뜻해졌다. 긴 겨울 동안 이곳에서 떨었던 것이 오래전 일만 같다. 꽃 속에 있으면 꽃노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산길을 지나가는 이곳 남자들은 모두들 모자에 꽃 하나쯤 꽂고 있다. 오랜 세월 쌓아둔 돌길이 굽어도는 절벽 아래로는 울타르 빙하 녹은 물이 흘러내리고 골짜기 너머에는 백색의 라카포시 설산이 꿈속처럼 아득하다. 이 모든 풍경 위로 구름은 끊임없이 솟아오른다. 시간의 흐름을 짐작할 수 있는 건 오직 이 구름들의 자기전개뿐이다. 그대 아직 살아있는가? 나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그렇게 물었다. 그러고는 넋을 잃고 바라보던 구름의 무늬에서 눈을 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어쩌면 그토록 사랑했을까? 무거운 배낭에 허리가 꺾이는 길 위에서도 나는 쓰러지고 싶지 않았다. 내 걸음이 그대를 잊었는가? 그 사이 나는 걸음을 걸을 때면 되도록 마음을 줄이고 발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버릇이 생겼다. 나는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아주 명백한 느낌이 든다. 내 눈을 반쯤 감고서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는다. 눈물이 갑자기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죽어도 그대를 사랑하지 않게 되고서야 죽겠다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다만 아주 오랜만에 그대를 묻는다. 그대 아직 살아있는가? 시야가 닿는 곳이면 여지없이 가득 피어있던 살구꽃들이 다 지고서야 이 마을을 떠난다. 간만에 다시 배낭을 꾸리면서 여행 중에 쓰던 옷가지며 물품들을 여행자들에게 나눠줬다. 이제 곧 국경을 넘어 실크로드로 들어서면 계절은 거짓말처럼 여름 같아질 거였다. 덕분에 배낭이 많이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대를 사랑하지 않고도 보내야 할 많은 날들이 남아 있었다. 사랑은 건전한 소통의 기회를 앗아갔다. 사랑의 마음은 다만 나의 허공을 사랑하는 일이었으니 다만 내 허공의 불길 속에서 그대를 잃는 일이었다. 한겨울 이곳에 스며들어 봄을 맞고 살구꽃들의 만발 속을 걸었다. 그리고 이제 꽃들은 모두 다 바람에 떨어졌다. 뒤돌아보면 그 사이 내 허공의 풍경이 저러했을까. 사랑하고 있는 사람아, 그대의 마음을 제 아무리 궁구해도 답은 없다. 그대가 사랑했던 이는 지금에도 그리고 그때에도 그대에게서 너무 먼 곳에 있다. 그대가 안았던 육체마저 혹 그대의 허공이 아니었을까. 다시는 사랑을 고백하지 마라. 고백할 것을 안에 쌓아두고 함구하지도 마라. 다만 사랑을 잊고 하루하루 타박타박 걸어라. 그대의 허공을 처절하게 사랑한들 그것이 어찌 상대에 대한 극진함이겠는가. 그것은 다만 꿈속에서 꿈을 꾸고 생시에서 그대의 사랑을 뒤돌아 외면하는 일.
배낭을 메고 나는 다시 길 위에 선다. 저 아련한 설산들 너머에 이 긴 꿈속 같은 여행의 바깥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훈자 계곡이여, 안녕.